자, 38번이랑 39번 이제 문장 설명 문제라고 하죠. 보통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가 좀 제일 너네가 어려운 유형이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을 보더라도 오답률 1위가 보통 38번 아니면 39번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 얘를 제시문이라고 칭할 거다. 첫 번째 제시문을 읽고 앞 뒤의 내용을 정확하지 않아도 돼. 사실 정확한 예측은 너무 힘들어. 대략적으로 좀 유추를 해봐요. 괄호쳐놓고 가능하면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본인의 어휘 역량, 그 다음에 구문 역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이냐? 단어를 외워야 되냐? 더 많은 단서를 가져갈 수 있다. 단어를 왜 많이 알면 좋냐? 이런 게 유리하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다 보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읽어라. 이 문제 유형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뭐 막말로 주제 문제 21부터 뭐 24번까지 그 문제 유형에서 대명사가 중요하냐? 솔직히 중요치 않아. 읽을 때 그 대명사가 뭐인지 다 파악하면서 읽는 경우 많지 않아. 근데 다른 유형은 모르더라도 이 유형에서는 절대 대명사 놓치지 마라.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명사가. 자, 그 이유는 좀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단절이라는 게 뭘 말하냐? 그냥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국어적으로 단절은 뭘 말하는 거야?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게 문장 간에 단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좀 들어본 적 있니? 뭐 논리의 비약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 단절이라 하면 인과관계. 혹시 인과관계도 안 들어봤냐? 는 들어봤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를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지. 인과관계 혹은 전후관계. 인과관계랑 전후관계는 좀 다른 얘기야. 인과는 원인과 결과지만 전후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이에요. 전후관계.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 근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단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 전제라는 거. 자, 우리가 전제가 뭐냐? 혹시 전제란 말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자, 이건 예시니까 적을 필요 없다. 자,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어떤 한글 문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앞쪽에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좀 처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상황 아니면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뭐냐?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딱히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겠지.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딱히 필요 없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의 전제가 뭔가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한 상황이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런 거 우리가 전제라고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조건. 그게 전제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떤 문장이 띡 있으면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분명히 어떤 여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 자리가 보통 답이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 38번, 39번은 문제 푸는 방법은 이게 다야. 그런데 왜 이게 단순한 거 어려워하냐? 제일 보통 그 애들이 처음 잘 안 하는 게 이걸 잘 안 해. 대명사를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데 약간 인간은 약간 좀 관성적으로 해야 되나? 습관적으로 그 너네가 독해를 할 때 대명사를 중요시 여겨야겠다는 생각 자체 잘 안 하게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유형은 상관없어. 크게 이 유형에서는 만약에 어떤 문장하고 문장 뒤에 어떤 대명사가 있어. 그럼 그 대명사가 앞 문장에 뭐를 뭔가 지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칭하는 말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대명사로 시작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 이제 이 38번, 39번 유형에서는 보통은 글의 전개 방식을 어떻게 제일 많이 하냐면은 대조를 많이 사용한다. 대조 많이 들어봤지? 대조 관계가 무조건 있냐 하면 그건 아니야. 근데 되게 높은 확률로 있어요. 근데 그 대조를 갖다가 보통 꽁꽁 숨겨놔. 특히 이게 1학년 정도 되면 모의고사 풀면 대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근데 3학년쯤 되면은 대조가 있는데 너네가 잘 못 찾아. 자, 이런 대조가 있어요. 너네 이 둘이 혹시 대조가 되는 거 혹시 알겠네? Most of time 뭐냐면 대부분이야. 우리가 이 rest가 휴식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나머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언가 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무언가 한다. 그 여기 있는 이 행위랑 여기 있는 행위랑 절대 똑같은 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응? 이것도 대조를 나타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야. 어떤 빈도를 갖다가 대조를 시키는 거지. 많은 경우는 뭐 한다.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무언가를 한다. 이것도 대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 대조는 이제 보통 3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 대조가 나와. 저학년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은 얘도 대조다. 그래서 너네가 수능 보려면 지금 얼마 남았냐? 3년 남았나? 뭐 3년일지 4년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이 문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떻게든 대조가 있으면 그걸 좀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해야 돼. 보통 그걸 숨겨놓겠지. 그거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보통 대표적인 대조의 짝들은 있어요. 현재의 대조가 뭐일 거 아니? 과거야. 그래. 맞아. 혹은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대조가 뭐가 될 수 있냐? 현재 혹은 미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남성의 대조가 뭐가 될 거 아니? 여성이 된단 말이야. 이것도 대놓고 대조는 아니지만 대조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 객관적인 대조가 뭘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대조의 짝이 있으니까 걔를 계속해서 좀 본인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놔야 돼. 막 별의별 대조들이 다 있어. 자, 이제 읽어보자. 자, 대신은 예수로 시작하시. 그러나 우리는 안다. 뭘 알아?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냐? Stares back at us from the glass.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stare at 우리를 다시 응시하는 얼굴. 뭐로부터? 어떤 그 glass 유리로부터. 그 얼굴이 not the same 같지 않다. 그 다음에 cannot be the same 같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뭐처럼? 10분 전에 그러한 것처럼. 다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우리를 거울에서 우리를 다시 응시하는 어떤 얼굴이 같지 않다. 얼굴이 같지 않다. 같을 수도 없다. 10분 전처럼. 얘가 지금 제 시문을 읽었는데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이 정도는 대놓고 대조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 뭐 예시야 얘. 그러나잖아 예시. 그럼 얘는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과 뭐가 돼야 돼? 대조가 돼야 돼. 이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대조로 삼을 거냐를 좀 유추를 해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대조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사를 부정하면 그 앞에는 안다야 모른다야 모른다야. 그 다음 여기에 지금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냐. 같지 않다를 대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같다가 돼야 돼. 그죠? 그거 말고는 사실상 대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예상을 하건데 뭐 앞에 내용은 모른다. 무언가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앞에는 같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넘어가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해야만 뭐를 중점적으로 내가 정보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은 뭐를 중점적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인지를 인간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뭐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꼼꼼히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어려워.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할지 머리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라고. 자, 그다음 뒤에 내용을 예상을 해봐. 우리가 뒤에 내용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얼굴이라는 것이 10분 전과는 뭔가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잖아. 이 만약 뒤에 똑같이 뭐 however 같은 말이 없다고 치면은 이 뒤에 내용은 같다라는 내용 혹은 같을 수 없다라는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을 이어서 받아야 돼? 같다일까 같지 않다일까? 같지 않다라는 어떤 진술을 갖다가 넘겨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내용은 뭔가 얼굴이 뭔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이어받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 돼요. 다만 지금 한 거는 너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 해석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기본적인 해석은 어느 정도 해야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적어왔잖아. 가능하면이라고. 가능하면은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읽었는데 뭔가 정확하게 해석이 좀 너무 안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상 뭔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네. 얼굴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같지 않다랑 뭔가 다른 내용이 오지 않을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예측이 안 되니까. 자, 됐으면 이제 읽어본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찍어야 되거든. 1번은 찍지 말거라. 혹시 찍어야 되거든. 모르면 찍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찍되 1번은 찍지 말거라. 왜냐면 이게 통계적으로 38번이랑 39번의 답이 1번인 경우는 10%도 안 돼. 되게 적어. 엄청 적다. 자, 때로는 the pace of change, 변화의 속도는 far slow, 훨씬 더 느리다.
변화의 속도라는 게 훨씬 더 느리다. The face. 너가 보는 얼굴은 reflect in your mirror. 얘도 이렇게 묶어줘야겠구나. 이렇게 묶어야 돼. 얘도 동사가 아니야. 이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얼굴인데 너가 보는 얼굴이야. 근데 reflect는 분사야. 너의 거울에서 비춰지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가 아마도 appear no different, 달라 보이지 않는다. 뭐와는? 어떤 얼굴과는 the day before or a week or months ago,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본 얼굴과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뭐해 보인다는 얘기야?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야. 같아 보인다. 자, 다음 the proof, 증거인데 그 증거는 is in your photo album, 너의 앨범에 있다. 자, 여기 얘를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단어를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얘가 뭐라고 했어요? 증거라고 했지? 증거는 너의 사진 앨범에 있다. 우리가 지금 2번 앞쪽에서 뭔 내용을 읽었어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뭔가 보는 얼굴, 걔는 네가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뭔가 한 달 전에 본 얼굴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요. 여기 있는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하면은 비교적 뭔가 좀 짧은 시간 아닐까. 그런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는 얼굴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 만약에 2번이 답이 아니라고 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야? 얼굴이 달라 보인다의 증거야? 아니면은 같아 보인다의 증거야? 뭐니? 다시 한번 해봐.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다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비슷해 보인다야. 같아 보인다야. 답이 2번이 아니라고 치면은 이 증거는 뭐에 관한 증거가 돼야 돼? 같아 보인다 하면 달라 보인다. 같아 보인다의 증거가 된단 말이야. 자, 어디에? 너의 어떤 앨범에서, 사진 앨범에서. 자, look at a photograph. 사진을 봐라. 근데 어떤 사진이야? Taken of yourself 5 or 10 years ago. 5년 혹은 10년 전에 찍혀진 네 사진을 봐라. 그 다음에 이게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은 혹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and는 해석을 그리고라고 하지 않냐? 근데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그리고가 아니야.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리고가 아니야. 그러면으로 해석이 돼. 얘가 지금 명령문이잖아. 봐라. 얘 명령문이지. 사진을 5년 혹은 10년 전에 찍힌 네 사진을. 그러면 너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일 것이다. 뭐랑 뭐 사이에? 그 스냅샷에 있는 얼굴과 그 다음에 너의 어떤 거울에 있는 얼굴 사이에. 너 이 문장 방금 해석했지 않냐? 지금 뭐가 있대? 뭐를 본대? 차이점을 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차이점을 본다는 얘기는 같아 보인다 아니면 달라 보인다. 달라 보인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2번 앞쪽의 내용이 뭐였어요?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똑같아 보인다. 똑같아 보인다 하고 지금 그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달라 보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일관적인 글의 흐름이 아니잖아. 우리 영어 지문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뭐가 없으면 but, however, 뭔가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말 있지. 소위 말해 이제 역접 접속사라고 한다. 그런 접속사가 없으면 글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어요. 없어. 근데 얘는 그 일관성을 바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차이점을 보게 된다. 어떻게 이게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답이 2번. 여기서 뭐라고 해? Not the same. 같지 않다.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다르다. 자, 얘 봐봐. 우리 아까 예상한 거 있었지? 얘가 지금
같지 않다야. 예상하기로는 뭐 했어? 앞에 같을 수가 있다. 그럼 같을 수가 있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appear no different.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같다잖아. 예상과처럼 우리가 같다는 내용이 있어요. 걔를 뒤집고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다르다에 뭐를 제시한 거야? 증거를 제시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증거되는 뭐에 대한 증거가 돼야 돼? 다르다의 증거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사실 이렇게 답이 명백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아직은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어는 시간 싸움인 경우가 되게 많아. 학년 올라갈수록. 만약 영어 과목이 시간이 많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1등급은 지금보다 아마 2배는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시간 압박을 조금 많이 느낀다.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냐? 이 정도 분명한 어떤 단서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를 버리는 거야. 이 정도로 분명하게 답이 나오면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돼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렇다. 지금은 근데 그러지 마라. 아직 너네는 이 단계가 아니야. 아직은 시간 안에 다 못 풀더라도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았니? 나중 가서 그 습관을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 응? 처음부터 좀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좀 고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좀 푸는 습관을 좀 먼저 들여라. 그 다음에 거기서 덜어내면서 시간을 갖다가 깎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았죠? 당분간은 시간 안에 다 못 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아직은 뭔가 시간 자체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38번은 여기까지만 해설할 거고 다음 39번 갈 거야. 자, 이것도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아이들이 흡수하면서 이 얘기 왜 줄게? 이 as가 이 접속사로 사용할 때는 뜻이 되게 많아 사실은. 혹시 as의 뜻을 다 알고 있냐? 그치? 대부분 다는 모를 거야. 몇 개 정도는 알겠지만 대부분 다는 모를 거야.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 영어가 쓰레기 같은 언어다 보니까 as의 해석을 독자한테 맡겨야 한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as의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 독해에서는 as는 대부분은 뭐뭐 하면서 얘로 해석을 먼저 해봐라. 아니 대부분 이걸로 해석된단 말이야. 이게 제일 먼저 해석을 해보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석해봐. 뭐뭐 때문에 이게 원인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as를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해봐. 거의 3번까지는 잘 가지도 않아. 웬만하면 1번, 2번에서 끝나. 그래서 사실 얘에서 컷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이게 정 이상하면은 이걸로 해봐라. 이걸로도 안 돼. 어색해. 그러면 그냥 붙잡고 있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뜻이 많다 보니까 as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면서 그냥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해봐. 자, 아이들이 흡수를 하면서 뭐를 흡수해? 더 많은 증거를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around them 그들. 여기 있는 them이 누구예요? 그냥 앞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기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하면서 특정한 possibility 가능성들이 훨씬 더 가능하게 된다. 훨씬 더 어떤 특정한 가능성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더 유용해진다. 그리고 harden into knowledge or belief. 어떤 굳어져서 지식 혹은 믿음이 된다요. 다시 아이들이 흡수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특정 가능성들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이루어질 것 같다. 특정한 어떤 가능성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더 유용해진다. 그리하여 지식이나 믿음으로 굳어진다. 자, 앞문장 내용을 예측을 한번 해봐. 어렵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힌트는 뭐냐면은 비교급이야. 비교급. 비교급이 힌트가 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라. 우리가 비교라는 거는 뭔가 하나만 있을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비교라는 건 적어도 뭐 2개 이상일 때야. 비교는 적어도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A는 뭐뭐이다. 그 다음 B는 더 뭐뭐이다. 그럼 A랑 B가 똑같은 거야? 아니야. A랑 B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는 거야. 뭐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거야? 정도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거야. 정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비교급이 어디 있니? 어디 있어요? 야, 저게 힌트가 돼. 비교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의 상황은 아이들이 증거를 흡수하는데 뭔가 많은 증거를 흡수하는 상황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많지 않은 증거를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냐? 많지 않은 어떤 지식을 아니면 어떤 증거를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하면서 주변 세상으로부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려야 되냐 아니면 나이가 점점 많아져야 되냐? 많아져야겠지. 즉 얘는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먹은 거 약간 좀 더 늙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 앞에는 어떤 상황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좀 매우 어린 상황이 와야 될 거야. 얘는 아마 어떤 어린 상황이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많이 모으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상황 같은 게 와야 될 거야. 그죠? 그 다음 이 뒤에 내용은 그럼 뭐를 넘겨받아야 되냐? 이 부분 넘겨받아야지. 뭐 가능성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지식과 믿음이 뭐 그 harden 단단해지는 어떤 상황이 와야겠죠. 자, 이 지식이랑 믿음으로 굳어진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얘랑 대조가 뭐가 될 것 같아? 지식과 어떤 믿음으로 굳어진다의 대조가 정확하게 내가 그걸 믿는 걸까 아니면 의심하는 걸까? 의심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굳어진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야. 무조건 내 거야. 그거의 대조는 뭐냐? 아, 이게 정말 많은 걸까? 의심을 하는 거야. 이게 대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본다. 자, 뭐 교육 심리학자인 뭐 이런 사람에 따르면 호기심은 시작한다.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한다. 뭐 하면서 as young as 4 years old 4살이 되면서 4살쯤 되면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 다음 by the time 하면은 이게 하나의 접속사야. 뭐뭐 할 무렵이다. 자, 뭐 할 무렵에 우리가 성인인 시기가 되는 무렵에 우리는 few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아니 a few랑 few의 차이를 알아야 몰라요. 이건 좀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은 a few는 얘는
긍정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few는 뭐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해석을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부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few에 지금 er 비교표 붙었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다. 더 적게 한다니까 결국에는 거의 안 하게 된다. 우리는 질문을 더 적게 한다. 거의 안 하게 된다. 그리고 more default setting. 참 이 defaul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너 default가 뭔지는 아니? default. 자, default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태블릿을 뭐든 갖고 있을 거 아니냐. 보통 그거를 그 구매할 때 그때 어떤 설정에 맞춰서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꾸고 사용하는 사람 보통 없지. 자, 우리가 디폴트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야. 기본 설정값. 너네 핸드폰 뭔가 구매하면 뭐 배경이 약간 좀 뭐 별거 없잖아. 되게 딱딱하잖아. 그게 기본 값이야. 근데 우리는 그 디폴트에 다 뭐야? 내 취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한 걸 하지. 바꾸지. 자, 디폴트라는 거 많이 볼 텐데 얘는 이제 정해진 걸 말하는. 형용사 쓰면은 어떤 정해진 그런 의미다. 우리는 질문을 더 적게 하고 더 많은 정해진 어떤 설정들을 갖는다요. 자, 지금까지 뭘 읽었어요? 너네가 이 문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네? 나이가 들면서 뭐 해진다? 호기심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질문을 적게 한다. 야,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을 해, 없어야 질문을 해? 있어야 질문하잖아. 근데 질문이 더 적어진대. 호기심이 줄어드는 건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더 많은 정해진 값들을 갖다 갖는다? 정해진 값을 간다는 얘기는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하고 의심을 안 하는 거. 그럼 얘도 그냥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호기심은 뭔가 점점 줄어든다. 자, 다음. 자,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하면서 또 나오지, as가. 그 as가 되게 많이 나와 진짜로.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 disinterested curiosity. 뭔가 흥미가 떨어지는 어떤 호기심은 과거의 것이요. 정신적인 그루브랑 어떤 경로는 set, 정해진다. 너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혹시? 모르겠지? 어떤 약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뭐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 그럼 그 문장을 이해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앞문장이랑 똑같은 의미를 어떤 우리가 이러잖아. 듣보잡이 말하는 것보다 약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로 말하는 게 조금 더 권위가 실리잖아. 약간 조금 더 믿음이 가잖아. 그런 용도란 말이야. 그런 용도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 뭐라고? 권위를 실어주는 거라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주장 뭐였어?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이 줄어든다야. 그 말을 이 사람은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이 말도 뭐냐?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이 감소한다. 그 말이야. 똑같은 취급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그냥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이 감소한다. 자, 다음 the decline. 감소. 뭐의 감소야? 호기심의 감소는 can be traced. 추적될 수가 있다. 우리 추적된다는 얘기가 원인을 찾아본다는 얘기야. 추적될 수가 있는데 뭐에서 추적될 수가 있냐? 뇌의 발전에서. 뭐를 통한? 어떤 어린 시절에 통하여. 어린 시절 통화는 좀 이상하구나. 어린 시절 내내가 되겠구나. 어린 시절 내내 뇌의 발달에 어떤 추적에 있을 수가 있다. 다음, though smaller than the adult brain. 자, 비록 작을지라도 뭐보다 성인의 뇌보다 유아의 뇌는 가지고 있다. millions more neural connection. 수백만 개의 더 많은
넌 뉴런 들어봤냐? 뉴런이 어떤 쉽게 말하면 뇌세포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 뉴런이라는 거에 어떤 비슷하게 보이지 않냐? 뉴런 하면 이제 신경계 그런 의미야. 수백만 개의 더 많은 어떤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 우리 지금 뭐 읽었어요? 왜 애들은 호기심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더 호기심을 잃어갈까? 그 원인 지금 추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로 시작을 해? The decline in curiosity로 시작하는 거야. 호기심의 감소. 여기까지 다 그 호기심의 감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 The wiring, however, 얘를 조금 신경을 써야겠지. 와이어 하면 보통 무슨 의미냐? 와이어, 줄, 선이잖아. 야, 우리가 줄, 선, 얘의 기본적인 용도는 뭐야? 줄과 선의 기본적인 용도는 무언가를 연결하기 위해, 묶기 위함이야. 와이어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결. 자, 그러나 그 연결은 뭐 엉망진창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가 많은 거는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일반적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머리 때리지 말라고 해. 왜? 내 세포 죽는다고.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런단 말이야. 때리더라도 뒤통수 말고 다른 데 때려라. 머리 때리면은 머리에 어떤 그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멍청해진다.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경세포, 뇌세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자, 아이들의 뇌는 성인보다는 작아. 그렇지만은 신경의 연결이 되게 많다고 했지. 근데 연결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거야. 근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매스가 뭐냐? 엉망진창이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많이 있는데 그 연결이 엄청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단순하게 말하면 연결은 많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고 그게 대조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유아의 뉴런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은 훨씬 덜 효율적이다. 뭐보다 those in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에 있는 얘가 뉴런을 칭한다. 성인에 있는 뇌에 어떤 뉴런들이 보다.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유아, 그 다음에 성인. 애들이 성인보다 뇌는 작지만은 연결은 많아. 그러나 그 연결은 엉망진창이야. 그 다음에 유아의 어떤 그 뉴런의 연결은 덜 효율적이다. 어떤 성인들의 뇌의 어떤 연결보다. 다음 애기의 인식, 뭐에 대한 인식이야? 세상에 대한 인식은 is, 얘도 놓치면 안 되는 단어야. 이게 뭐냐?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결과적이라고 했지. 인과관계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원인, 결과. 그럼 이 앞문장이 뭐가 돼야 돼?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앞문장이 원인이고 그거의 결과가 이 문장이 돼야 돼. 근데 앞문장을 보니까 얘랑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과 결과관계가 답이 그 연결이 안 돼. 그럼 답으로 4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답이 4번이 아니긴 하지만. 자, 결과적으로 아이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뭐해? both. 얘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 intensely rich. 극명하게 풍부하고 widely 아주 약간 조금 거칠게도 disorder. 우리가 disorder가 뭐냐? 오더는 뭐야? 이건 알지? 뭐야? 말고 그 다 맞는 말이지만 질서
자, 우리가 어떤 명사에다가 이거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다. 얘 명사잖아. 명사에다가 이들을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가 있는. 그럼 뭐겠어요? 질서가 있는 요. 얘 앞에 this가 붙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반대겠지. 무질서하냐. 질서가 없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문장과 원인과 결과 관계가 되는지를 봐라요. 지금 세상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뭐 극명하게 풍부해지고 아주 거칠게도 무질서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장에서 위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해. 무질서하다라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지. 뭔가 우리가 뭐든 간에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perception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앞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어떤 뉴런의 연결은 less efficient, 비효율적이야. 그럼 이걸 볼래? 비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엉망이야. 얘를 원인으로 보고 그 결과 무질서한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비효율적이야,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무질서하게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성립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틀린 사람들 아마 4번의 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충분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그 원인과 결과가 흐려지겠지. 쓰면 안 돼. 그래서 4번은. 자, 뭐 답은 5번인데 일단 5번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애기들 뭔가 좋은 어떤 진술하고 있어. 약간 좀 부정적인 진술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진술을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야. 무질서하다, 비효율적이다. 응? 자, 어떤 뉴런의 신경의 어떤 경로인데 어떤 경로야? 가능하게 해. 그러한 믿음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기서 너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뭐야? 도스가 대명사야. 그러한 믿음이야. 그러한 믿음. 얘가 지금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게 앞쪽에서 한번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야? 무조건 나왔을 때 그러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면 그러한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돼, 이게. 그래, 여기까지 읽고, 대명사를 신경 쓰는데 그러한 믿음? 여기서 뭔가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없는데? 하고 좀 의심을 했어야 됐단 말이야. 자, 일단 너 읽어볼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신경의 연결이 뭐에? 더 빨라진다. 그리고 더 automatic, 자동화가 된다. 자동으로 된다. While the ones, 자, 뭐 하면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쓰지 않은 것들은 are pruned away. 뭔가 가지치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리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야.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가지가 지 마음대로 막 자라. 아무 방향으로 막 자란단 말이야. 그 이제 영어에서 이 가지치기 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필요 없는 걸 뭐한다? 정리한다.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좀 정리하는 거는 일종의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모여질 수 있는 거야. 정돈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질서하다고 했지. 그치? 무질서한데 그게 얘가 지금 정리가 되는 거야.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답이 5번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질서하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가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왜 안 되냐? 얘 때문이야. 얘가 발목을 잡아. 그러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제시문 올라가 봐. 제시문에 올라가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 있나 없나 봐봐. 마지막에 있잖아. 빌리프라고. 허무하지? 존나 열심히 읽었는데 제시문에 그냥 이거 있고 그냥 딸깍 하니까 졸라 허무하지? 그런 경우 되게 많다. 진짜 많아 그런 경우. 대명사를 신경 엄청 써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별게 있어요 대명사가. 그래서 얘는 답을 5번을 골라주면 돼요. 무질서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연결만 이제 하고 끝낼 거야. 무질서하다.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게 언제야? 어릴 때야. 어릴 때. 아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러잖아. 그죠? 특정 어떤 가능성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리고 유용해진다. 그리고 지식과 믿음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러한 믿음들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들이 더 빨리 된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된다.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문단 배열을 좀 해설을 좀 해야겠구나. 자, 여기까지.